얘들아 사랑해 코르자. 얘들아 사랑해 해야지. 얘들아 사랑해 코르자. 아 잘한다. 얘들아 사랑해. 코르작은 1878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코르작의 어린 시절은 모든 게 풍족했어요. 커다란 저택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귀한 도련님으로 자랐지요. 원하는 장난감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었고, 공부는 가정교사가 집에서 가르쳐 주었답니다. 5살이 되었을 무렵 코르장은 처음으로 거리에 가난한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아이들은 지저분한 모습으로 온종일 거리에서 지냈지요. 어떤 부인은 아이들이 못마땅한 듯 잔뜩 찌푸린 얼굴로 아이들 곁을 지나쳤어요. 어린 코리작은 그 모습을 보며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자기처럼 행복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코르작이 18살이 되던 해에 불행이 닥쳤어요. 아버지가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뒤 집안 형편이 나빠져 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해야 했고, 코르작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코르작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가난한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작가가 되고 싶었던 코르작은 일하는 틈틈이 글을 쓰곤 했답니다. 어느 날 코르작이 공원에서 글을 쓸 때였어요. 문득 한 아이가 코르자 어디 있어? 코르작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한 듯 얼굴빛이 나쁘고 어디가 아픈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고르작은 그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코르자 왜 없는 것이 수염이나 있어? 안타까웠어요. 이제 엄마 왜? 코르작이 자라서 어른이 된 거야.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수염도 난 거야. 음. 못생겼어. 그 순간 작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의사가 되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보살펴야겠어. 코르작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어요. 의사가 된 코르작은 가난한 지역의 병원에서 일하며 틈나는 대로 거리로 나가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공부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단다. 얘야? 음. 코르작은 이 아이는 아픈 아이야. 코르작은 착하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지요. 그러나 코르작이 아무리 애를 써도 수많은 고아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코르작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코르작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코르작은 낡은 고아원을 맡아 깨끗하게 고치고 그곳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잘 지내도록 보살폈어요. 무엇보다 코르작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믿고 얘 서로 누구야? 존중하도록 이끌어 주었지요. 얘랑 누구야?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야. 아니 사진사 아저씨네. 얘. 사진도 찍고 고아원에 있는 큰 오빠가 선생님인가? 큰 오빠가 가르쳐 주나 봐. 서로 존중하도록 이끌어 주었지요. 같이 고아원에 있는 오빠야. 필립이 꽃을 꺾은 건 나쁜 행동이야. 처음 잘못한 거니까 용서해 주자. 서로 존중하도록 이끌어 주었지요.
너희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아이들은 점점 꽁꽁 닫아두었던 마음을 열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잘못을 고쳐 나갔답니다. 코르작은 아이들에게 꼬마왕 매트라는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였지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코르작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눈을 반짝이며 듣곤 했지요. 아이들과 코르작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코르작은 바르샤바에 있는 모두 고아들과 함께 뭔가 한 개만 읽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폴란드 난 정부가 두 개만 읽고 싶어. 유대인과 폴란드인이 함께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르작의 고아원에는 유대인 아이들만 있어야 했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의사였던 코르작은 전쟁터에 나가 다친 사람들을 보살펴야 했어요.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고 다치는 아이들을 보며 코르작은 몹시 괴로웠지요.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전쟁터에서 그는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그 책이 바로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하는가예요. 전쟁이 끝나고 고아원으로 돌아온 똑같아, 그치? 오, 우리 서연이 진짜 그림 잘 발견한다. 넌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신문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이 신문은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이 신문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폴란드에서 유명해졌어요. 이와 함께 코르작은 시간을 쪼개어 어린이의 존중받을 권리라는 책도 썼어요. 코르작은 책에서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어린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부모들이 코르작의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그러나 알겠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1939년 9월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의 나치가 폴란드를 침략한 거예요. 나치는 유대인을 모두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르샤바 13구역에서 더 높은 벽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 안에 몰아넣었어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갇혀 있던 곳을 게토라고 불렀지요. 유대인이었던 코르작과 고아원 아이들도 게토의 높은 담장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군인들이 와서 기차역으로 데려가면 끝이라는군. 그 기차에 탔던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 무서운 소문으로 게토의 담장 안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코르작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방법을 마련해 놓았으니 어서 피하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코르작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픈 아이를 밤에 혼자 남겨둘 수는 없는 것처럼 이 아이들만 여기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내 아이들이 있는 한 나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1842년 8월 6일 마침내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모두 일어나서 따라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렸어요. 코르작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괜찮아. 우리는 소풍을 가는 거란다. 자, 함께 손을 잡고 가자꾸나. 코르작은 맨 앞에서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그 뒤를 따라 200여 명의 아이들이 노래를 우리 부르며 선생님이랑 기차역으로 똑같다. 걸어갔지요.
아이들은 차례차례 기차에 올랐어요. 코르작, 지금이라도 어서 도망가세요.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코르작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기차에 올랐어요.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란다. 코르작과 아이들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떠났답니다. 훗날 폴란드의 바르샤바에는 코르작과 아이들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발걸음을 멈추고 동상 앞에 작은 돌을 올려놓곤 하지요. 자신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한 코르작의 삶은 매우 슬프지만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답니다. 얘도. 코르작이 쓴 꼬마 왕매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코르작의 원래 이름이 따로 있다고? 코르작의 고아원이 궁금해.